여기 있었구나, 이 사기꾼. 네가 감히 여기서 난리를 쳐. 장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술도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소연은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왜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야. 당장 꺼져. 장모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으러. 권리?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네가 미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강소연과 장모님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지면서 아주 통쾌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LX 호텔의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가 26층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동석이 우아한 노부인과 함께 승강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부인은 품격 있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층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외손주들을 만나러 오시느라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 한서방. 나 아직 이 정도는 가뿐해. 장모님이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다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광숙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막걸리 샘플 박스를 들고 있었고 숨이 차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 있어 서둘러 온 것이 역력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을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습니다. 한동석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려던 순간 마광숙이 더욱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광숙에게로 향했고 한동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광숙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눈이 동그래지며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실수했어요. 마광숙이 급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차가운 시선으로 마광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동석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서방, 이게 무슨 일이야? 납품업체 대표가 호텔 회장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계야. 한동석은 진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광숙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닫고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어요. 동석 씨한테 피해를 끼쳐드렸네요. 장모님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납품업체 직원이 회장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한서방?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동석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장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마광숙은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며 손에 든 막걸리 박스를 꽉 쥐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동석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쳤다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하루 묵을 생각으로 왔는데 참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네. 장모님이 중얼거리듯 말하며 마광숙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장모님이 최상층 스위트룸으로 들어가자 한동석은 마광숙을 복도 한편으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복도의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쬐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마광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석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손님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한동석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광숙 씨, 우선 진정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어떻게 진정해요? 저 때문에 동석 씨가 곤란해지셨잖아요.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자책감으로 인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방금 그분은 제 장모님이세요. 마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이요? 그럼 한결이나 한봄이 어머니의. 네, 돌아가신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미국에서 외손주들을 보러 오셨어요.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하루 정도 호텔에 머무르시며 쉬시려고 했는데 제가 광숙 씨 얘기를 아직 못했거든요. 마광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차차 이야기할게요. 한동석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사실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광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첫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됐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은 엄격하시지만 공정한 분이세요. 한동석이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공정하다고 해서 좋아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마광숙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막걸리 만드는 사람인데 장모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광숙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알려야 할 사이였으니까요. 조금 일찍 알게 되신 것뿐이에요. 하지만 첫인상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광숙 씨의 진심을 알게 되시면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한동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한동석의 따뜻한 시선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어머님께 제대로 소개를 드려야겠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한동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믿음도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방문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동석의 저택에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이 외손주들과의 재회를 위해 집을 찾아왔고 거실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한봄이 장모님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우리 봄이가 이렇게 예뻐졌네.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장모님이 한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결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그럼 우리 한결이를 보러 왔는데 아프면 되겠어? 장모님이 한결의 어깨를 다독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서방, 어제 그 여자 얘기 좀 더 들려줘. 장모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동석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싶으시는지. 일단 어떤 사이인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어. 납품업체 대표가 회장을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정상적인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희도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요. 그래? 어떤 점이 좋던데? 장모님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솔직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한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좀 의외였지만 아버지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모님은 두 외손주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야? 네, 할머니. 그분은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한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동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광숙 씨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여자친구라. 네,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한동석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며 한동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흥미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를 꼭 만나봐야겠네.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말이야. 장모님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은 책상 위에 놓인 두 통의 고소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천수와 오범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님, 강소연이랑 나영은이 동시에 고소장을 넣었어요. 오천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고소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천수도련님,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 거예요? 강소연은 술도가 지분을 요구하고 있고 나영은은 하니 양육권을 달라고 하네요. 오천수가 이를 악물며 설명했습니다. 오범수가 침착하게 덧붙였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해놨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방어할 수 있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범수도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네, 강소연의 경우 이혼 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고 술도가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어요. 나영은도 마찬가지로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라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범수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법적으론 그렇다 해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술도가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형수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오천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수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술도가, 그리고 지금까지 시동생들과 함께 일궈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마광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수씨가 남겨주신 술도가를 끝까지 지킬 거예요. 형수님. 오천수가 감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킬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모든 걸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마광숙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범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같은 마음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은 마음속 깊이 긴장감을 품으면서도 가족 같은 시동생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동석과 장모님은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습니다. 전통적인 양조장의 모습이 잘 보존된 술도가는 장모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생각보다 운치가 있네, 한서방. 장모님이 술도가 입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곳이 광숙씨가 열심히 갖고 온 곳입니다. 한동석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마광숙이 술도가 입구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는 달리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정중하게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실례했습니다. 마광숙이 깊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장모님은 마광숙을 찬찬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니까 좋네. 바로 그때 술도가 마당으로 누군가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표정으로 큰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야, 마광숙, 어디 있어? 강소연이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장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서 난리를 쳐? 장모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강소연을 노려봤습니다. 강소연은 장모님을 보자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왜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야. 당장 꺼져.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으러. 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권리?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네가 미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장모님이 더욱 격노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강소연은 장모님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위축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도 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장모님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강소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술도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장모님은 숨을 고르며 마광숙과 한동석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시끄러워졌네. 어머님, 그분을 아세요?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고 말고. 그 여자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졌어. 장모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광숙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장모님이 자신을 도와준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술도가 안채로 들어가자 장모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방, 그리고 광숙씨, 앉아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장모님이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자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금 그 여자 강소연이라고 하죠? 그 여자는 미국에서 부동산 사기범으로 쫓기고 있어요. 장모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기범이라고요? 마광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인타운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였어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나 돼요. 장모님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동석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에 온 것도 도망 온 거죠. 미국 당국에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수도련님한테 술도가 지분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뻔뻔한 거죠. 자기가 범죄자인 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장모님이 분개했습니다. 한동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인 사회 일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강소연이 사기를 친 피해자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모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말 악질이네요. 마광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비서? 나야. 강소연이라는 여자 추적해서 즉시 잡아와. 위치는 내가 문자로 보낼게.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한동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를 미국으로 송환시킬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장모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장모님의 행동력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나서주시다니. 당연하죠. 제가 아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가해자가 여기서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장모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장모님의 도움으로 강소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장모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장모님은 한동석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방, 잠깐 밖에서 기다려줘. 광숙 씨와 둘이서 얘기할 게 있어. 한동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동석이 나가자 안채에는 장모님과 마광숙만 남았습니다. 장모님은 마광숙을 자세히 살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광숙 씨, 편하게 앉아요. 이제 우리끼리 진솔한 얘기를 해봅시다.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마광숙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제 그런 실수를. 그건 됐고. 장모님이 손을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한서방을 진짜 좋아해요? 장모님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동석 씨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희망이라. 장모님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술도가를 지켜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동생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동석 씨를 만나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서방이 우리 민서를 너무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게 걱정이었어요. 마광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 딸이죠. 한서방은 민서가 죽고 나서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 것도 모르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마광숙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런 한서방이 광숙 씨 때문에 다시 웃는다고 하니 저는 감사해요. 장모님이 마광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한서방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결이와 한보미도 잘 부탁해요.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마광숙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진심이 있으면 충분해요. 장모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소연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히 해결할 테니까. 마광숙은 장모님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당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채에서 나온 마광숙과 장모님을 보고 한동석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마광숙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을 본 한동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광숙 씨, 괜찮으세요? 우신 거예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광숙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동석 씨. 기쁜 눈물이에요. 기쁜 눈물이라고요? 한동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끼리만 하는 얘기가 있잖아, 한서방. 어머님,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동석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광숙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에요, 동석 씨. 비밀이라니. 저만 모르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동석의 표정에 질투와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남자는 몰라도 되는 얘기야. 그죠, 광숙 씨? 장모님이 마광숙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한동석은 답답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저도 알고 싶은데. 궁금하면 더 매력적인 법이야, 한서방.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광숙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당부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소연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장모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동석을 바라봤습니다. 한서방, 좋은 여자 만났네. 한동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 장모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여전히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한동석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못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동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동석 씨. 마광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동석은 질투와 호기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마광숙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가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한동석이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아. 광숙 씨가 직접 만든 막걸리도 맛봐야겠고. 장모님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의 비서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강소연은 시내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지만 전문적인 추적 끝에 결국 발견되었습니다. 모텔 복도에서 비서와 함께 온 두 명의 남자가 강소연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 소리에 강소연이 문을 열자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소연 씨죠?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비서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강소연이 당황하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미국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비서가 강소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소연은 완전히 기가 죽은 표정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모님 앞에 강소연이 끌려왔습니다. 강소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장모님은 차가운 시선으로 강소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빌어? 네가 사기친 사람들한테는 사과했어?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돈이 너무 급해서. 강소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수십 명의 사람들 돈을 가로채고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장모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강소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네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해. 장모님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강소연이 절망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네가 한국에 와서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장모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세요. 거기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고. 알겠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소연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장모님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강소연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이미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오직 두려움과 후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장모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의 저택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한동석은 한결과 한봄을 조용히 불러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이, 봄아, 아빠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 한동석이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분 얘기죠? 한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석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맞아. 아빠가 광숙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한봄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봄아.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아빠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버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한동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한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시 후 한봄이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남겨주신 편지예요. 편지? 한동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봄이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몰래 써두신 거예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한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결이와 봄이에게. 엄마가 떠나고 나서 아빠가 너무 외로워하실까 걱정이 돼. 아빠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행복해 하신다면 너희들이 도와드렸으면 해. 한동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아빠의 행복을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빠를 응원할 거예요. 한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저희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시거든요. 한결이 덧붙였습니다. 한동석은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감격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봄이 밝게 웃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꽉 껴안으며 더욱 깊은 이해와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민서의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천수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며 문미순을 찾았습니다. 미수는 평소와 같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오늘은 좀 일찍 온 것 같은데? 문미순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천수는 조용히 편의점 한쪽 테이블에 앉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미순아,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문미수는 오천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나쁜 소식은 아니지? 아니야, 오히려 좋은 소식이야. 오천수가 미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천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소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 정말이야? 문미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한 회장님, 장모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셨어. 강소연이 미국에서 부동산 사기를 쳤던 게 밝혀졌거든. 오천수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미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기라고? 그럼 지금 이미 미국으로 송환됐어. 거기서 제대로 처벌받을 거야.
오천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천수야. 문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수십 명이 피해를 봤다더라.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오천수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문미수는 오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완전히 끝났어. 이제 우리 마음 편히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 오천수가 미순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문미순이 오천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오천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문미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겠네. 미순아, 이제 우리 결혼 얘기 진짜로 할 수 있겠어. 오천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문미순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걱정과 아픔에서 벗어나 편안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따뜻한 행복감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형수님도 마음 놓고 회장님과 행복하실 수 있겠어. 오천수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모두 다 잘 풀렸네. 문미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귀국 전날 저녁 장모님은 한결과 한봄을 조용히 불러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택의 거실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장모님의 얼굴에는 따뜻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결이, 봄아, 할머니가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장모님이 두 외손주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결과 한봄이 장모님 옆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얘기예요? 한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 얘기를 해주고 싶어. 엄마요?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서는 정말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였지.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맞아. 민서는 자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장모님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멈췄다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이어갔습니다. 만약 너희 엄마가 지금 여기 있다면 아빠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행복해하는 걸 누구보다 기뻐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한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신해. 민서가 한서방이 15년 동안 혼자 지내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니? 장모님이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결이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정말 그랬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아빠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너희가 아빠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행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봄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마광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들도 아껴주고 있어.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광숙 이모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 아이들아. 너희가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해줘서 할머니도 마음이 놓여. 장모님이 두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한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고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따뜻한 밤을 맞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발 로비에는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은 깔끔한 여행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 옆에는 수갑을 찬 강소연이 경호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이 장모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마광숙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장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마광숙이 깊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뭘 그래요, 광숙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장모님이 마광숙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한동석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서방, 앞으로는 광숙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민서와 저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장모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광숙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마광숙은 강소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미국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사세요. 장모님이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꼭 다시 만나요. 네, 어머님. 저도 정말 행복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방, 광숙 씨 잘 챙겨. 그리고 결혼식 때 꼭 초대해야 해. 장모님이 한동석에게 당부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석이 약속했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오자 장모님은 두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행복해요. 꼭 다시 봐요.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한동석과 마광숙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장모님이 강소연과 함께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떠나는 장모님을 바라보며 한동석과 마광숙은 앞으로 다가올 밝은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봤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을 바라보며 두 사람의 표정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소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장모님의 축복까지 받은 그들에게는 이제 행복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동석 씨. 마광숙이 한동석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광숙 씨.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봐요. 한동석이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